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더는 못 버텨 출혈 경쟁에 터져버린 배달앱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올해 8월 달에요, 한 배달앱의 CEO가 그 회사 내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원래 이 메일이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내부 직원이 공개를 해서 이 언론사에서 이것들을 다 기사화했어요. 근데 이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전 직원 그 메일에서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적자가 1,000억 원이야. 그래서 결론은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요, 이 회사의 최근 3개년 실적을 한번 보면요, 이 위에 게 매출이고 아래 게 영업이익입니다. 2021년, 22년, 23년 매출은 조금씩이나마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 한 번도 3개년 동안 흑자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적자 규모가요, 꽤 큽니다. 2022년도에는 영업 적자만 1,100억이 넘었어요. 작년에도 줄긴 했지만 650억 정도의 적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회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배달 시장에 속해 있는 이 회사, 여러분들 혹시 어떤 회사인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이 회사는 바로 배민에 이어 배달 시장의 만년 2위 요기요입니다. 원래 이 요기요라는 회사는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운영하던 앱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이 요기요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배민을 인수한 다음에 요기요와 합병해버리면 사실 이 회사가 점유율이 그 당시에 9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니네 배달의 민족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대신에 이 요기요를 GS 리테일이 포함된 그 투자회사에게 넘기게 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기요를 매각한 다음에 요기요를 운영했던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는요, 결국은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가 된 거예요. 요기요에서 배달의 민족으로 탈바꿈을 한 거죠. 배달의 민족에 이어서 요기요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배달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2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후발주자였던 쿠팡이츠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쿠팡이츠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기요가 위기를 겪게 됐는데, 지금 배달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치킨 게임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쿠팡이츠입니다. 지금 2020년 9월부터요, 올해 24년 9월까지의 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이 배달 시장의 주요 3사의 MAU, 사용자 수를 갖고 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2020년도에는 1270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배민도 꾸준히 어쨌든 계속 증가해서 올해 9월 달에는 2254만 명의 사용자를 갖게 된, 배달 시장의 약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회사죠. 그리고 그 밑에 좀 차이 나긴 했지만 요기요가 꾸준히 2위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올해 3월 달에 역전해버렸죠.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쿠팡이츠는요, 쿠팡이라는 든든한 이 모회사를 배경으로 해서 막 혜택을 막 주기 시작하는데, 이 배달 시장의 치킨 게임을 완전히 지금 쿠팡이츠가 주도하고 있죠. 코로나 시기에는 처음 단건 배달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건 배달을 하면 배달비가 비싸지죠. 물론 소비자들은 바로 받으니까 좋은데 배달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어쨌든 이 배달 앱들이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배민이 거기에 바로 따라갔었죠.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는요, 로켓 와우 회원들한테는 무조건 10% 할인, 이런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민도 또 바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올해는 심지어 무조건 무료 배송이라는 그런 혜택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배민은 이미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지위,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흑자 규모를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실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이 쿠팡이츠의 어떤 그런 치킨 게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기요는 배민처럼 넉넉하지 않거든요, 실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3월에 2위 자리까지 내주고 쿠팡이츠와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배달 시장에서 이런 치킨 게임이 계속 중인데도 불구하고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배민 같은 경우는 올해 또 7월 달에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지금 논란 중입니다. 이미 수수료를 인상했어요. 올해 7월에 6.8%였던 수수료를 9.8%로 인상한 거죠. 이 절대적인 수치로는 3% 수수료 인상을 한 거지만 실제 비율로 따지면 약 44%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장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이 자영업자들은 이런 배민의 수수료 인상만이 어떤 부담이 아니고요. 이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자영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이 수수료 인상 자체도요. 물론 배민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야, 원래 쿠팡이츠가 먼저 9.8% 수수료 받고 있었잖아.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배민은 지금 그래도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근데 1위가 2위를 따라가는 게 말이 되나요? 보통은 2위가 선두업체 1위를 따라가죠. 근데 배민은 지금 2위인 쿠팡이츠의 수수료를 따라간 겁니다. 본인들의 어쨌든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요 항변 자체가 상당히 구차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배민이 수수료 인상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정말 많이 일어나니까 그럼 미안 우리가 그러면 이 매출별로 차등 수수료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치킨 게임 중에서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본인들은 아직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위 쿠팡이츠 추격이 빠르긴 하지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점유율 차이가 지금 꽤 나니까 수수료 올려도, 그리고 쿠팡이츠 정도 올려도 큰 부담은 없겠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나 무료 배송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떤 배송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런 매장들에서 이중가격제를 하는 게 늘어났습니다. 이중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매장에서 먹는 가격과 배달시켜 먹는 가격을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최근 얼마 전에 롯데리아에서 이제 롯데리아 배달 가격 분리 운영 안내 이중가격제 시행하겠습니다. 배달하는 가격이 더 비쌀 거예요. 이런 걸 안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수료 인상과 무료 배송이 가져온 이 쏘아 올린 공이 바로 이중가격제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좀 있어요. 이 맥도날드도 이미 하고 있고요. KFC, 파파이스, 버거킹 이런 커다란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이중가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소규모 매장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이런 걸 하지 못해서 진짜 막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자영업자들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들 눈치를 보느라 이중가격제를 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브랜드력이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본인들의 브랜드력을 믿고 그래도 이중가격제를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그게 힘드니까 더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이 배달앱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말씀드려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배달앱에서 특히 배민에서요 2만원짜리 배달 음식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판매 수수료 얼마나 낼까? 자영업자들은요 우선 2만원짜리 음식 하나 팔면요 중개 이용료로 9.8% 내죠. 이게 2만원에 9.8% 1960원입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 받으시잖아요. 무료 배송을 하면 이 자영업자들은 이 무료 배송하는 대신에 2,9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이 배송비 거의 대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제정산 수수료 최대 3%라고 본다 그러면 600원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가세 546원까지 포함하면 2만원짜리 음식을 팔면요. 총 6,006원의 수수료를 배민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음식 판매값의 30%예요. 여기에는 음식 재료값 들어가지 않았고요. 인건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장 임대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들이 2만원짜리를 배달앱에서 팔아서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마진폭 자체가 정말 적어졌겠죠. 어쨌든 이래저래 이 배민이 수수료 올린 거 그리고 무료 배송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배송비의 대부분을 내게 된 거, 이게 자영업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 배달앱들이 본인들이 출혈 경쟁을 하지만 결국 자영업자들한테도 꽤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면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배달앱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 배달앱 시장 치킨 게임이 계속 중인데 과연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이 치킨 게임에서 승자는 누굴까요? 자,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3사의 3개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왔는데요. 아까 요기요는 보셨죠? 매출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적자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기요는 이 GS 리테일이라는 대기업이 뒤긴 하지만 그래도 쿠팡과 배민에 비하면 이 GS 리테일의 입김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뒤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치킨 게임의 승자로 가장 유리한 건 배민이죠. 배민은 이미 배달 시장에서 약 6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의 성장 속도도 꽤 빠르고요. 2022년도부터는 흑자 전환해서 22년도에는 4,200억의 흑자,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약 7천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민이 제일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쿠팡이츠의 추격 속도가 너무 무섭다. 그리고 쿠팡이츠가 그 회사 하나면 모르겠는데 뒤에 쿠팡이라는 모회사, 든든한 모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회사의 지원이 정말 빠방하죠. 쿠팡이츠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의 유료 회원인 1,400만 로켓 와우 회원이 있잖아요. 이 회원 대상으로 10% 할인, 무료 배송 이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1,400만 유료 회원들은 이미 쿠팡에 월 정액을 내고 있는데 겸사겸사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거죠. 쿠팡이츠 이용하면 무료 배송이고 10% 할인해 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모회사 쿠팡과 연계해서 정말 빠르게 성장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쿠팡이츠도 이 치킨 게임에서 무서운 게 사실이에요. 승리를 쿠팡이츠가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쿠팡이츠가 여기에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쿠팡이 유통시장을 장악해서 쿠팡 천하가 된 것도 모자라서 배달시장까지 쿠팡이 만약에 차지한다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독점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소비자나 판매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판매자나 피해자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유통시장, 배달시장까지 장악하면 진짜 힘들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배민이 배달시장을 장악을 한다면요. 배민이 배달시장에서 치킨게임에서 승자가 된다면요. 그건 지금과 비슷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달갑지는 않죠. 어쨌든 배민이 독점적 지위를 배달시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피해를 볼 거고요. 판매자,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피해를 볼 거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요기요가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3위 요기요가 분전을 해주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뭔가 새로운 파격적인 어떤 혜택들을 주면서 혹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좀 경쟁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하는 정말 혁신적인 또 배달 앱들이 나오면서 이 기존에 있는 배달 3사와 건전한 경쟁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건전한 경쟁을 하는 시장이 돼야 소비자나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한번 이 배달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쭉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더는 못 참아 출혈 경쟁에 터져버린 배달앱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